그분이 도로 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차에 타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. 그래서 차에 탔는데 제 기억에는 담배 피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. 깨보니까 뭐 어떤 집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한다. 그래서 왜 이혼을 하시냐 했더니 자기도 이제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. 네. 예, 그래서 그 상대가 이제 저라는 걸 알게 됐고 사실 부족함도 없었고 탈북할 뭐 특별한 뭐 정치적 뭐 탄압이라든가 이런 계기가 없었습니다. 근데 밀수하다 걸렸나? 그것도 아니고. 그것도 아니고 운 좋게 6개월 동안은 안 걸렸었거든요.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사건이 일어나서 제 인생이 한 180도로 바뀐 것 같아요. 뭘까요? 자, 지금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죠. 말도 안 되는 사건. 예, 그 중국 축 이제 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분이 조선족이었어요.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셨는데 그분하고 이제 밀수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돈을 줄 테니까 그 돈 가지러 국경 쪽으로 나와라라고 했어요. 근데 저는 그 중국 땅을 넘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려면은 국경경비대한테 불법으로 이제 돈을 주고 불법으로 이제 그 강을 넘어서 그 강가에서 만나고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가까우니까 별 일이 아니겠다 싶어서 그리고 그때 받을 액수가 좀 컸어요. 한 2만 불 정도 됐었거든요. 몇 달치가 쌓였으니까. 예. 2천만 원 돈인데. 그래서 국경비대한테 돈을 주고 20분만 갔다 올게요. 하고 갔다가 못 돌아오게 된 케이스. 왜? 못 돌아오게 된 케이스. 왜? 예, 근데 그분이 도로 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차에 타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. 그래서 차에 탔는데 제 기억에는 담배 피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제 뭐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. 그러고 제가 이제 잠들었어요. 예. 수면 그게 뭐지? 그러니까 뭐 뭘 녹였나요? 아니면 그 담배가 잠재우는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수면탕. 예. 어머나. 아니, 그러면 이거는 잠깐만요. 이거 인신매매, 납치 뭐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도 인신매매는 아니어서 어디 뭐 팔려가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깨보니까 뭐 어떤 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25살이었고 어떡해. 많이 이제 순진하고 그래서 네가 차 안에서 계속 자더라. 그래서 나는 빨리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데려다 놨는데 며칠 있다가 데려다 줄게. 예,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알겠다 하고 뭐 돈도 좀 주고 전화기도 주고 자 이걸로 통화하자. 뭐 본인은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좀 간다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거기 있게 된 거고요. 이게 조금 이상해요. 그러니까 납치라고 하기도 뭐한 게 납치라는 건 감금하고 나쁜 짓을 해야지. 연락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집에 주든 핸드폰 주고. 전화기도 주고 돈도 다 주고. 있으라고 그래. 이게 납치구나. 라는 걸 이제 눈치채게 되는 어떤 계기라든지 그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.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. 예, 2년 동안 봐왔고, 예, 인간성으로나 이런 것들이. 근데 시간이 좀 한 뭐 2주 정도, 3주 정도 지나니까 그때 뭐 그 전에는 잠깐 오긴 했는데 뭔가 말을 차단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. 예, 근데 와서 그때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이제 이혼을 한다. 그래서 왜 이혼을 하시냐 했더니 자기도 이제 살고 싶은 사람하고 살고 싶다. 네. 예, 그래서 그 상대가 이제 저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게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는 좀 보쌈 아닌가요? 이거 그 국경을 넘는 현대판 보쌈인데요? 아니 무슨 그래서? 일이에요? 예,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혼자서 짝사랑을 했던 거죠. 2년 근데 동안. 제가 그런 쪽에 좀 감각이 무딘지 못 느꼈어요, 전혀. 예, 그냥 돈 받으러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못 가게 된 거고 예, 데려다 줄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평양에서 하루 이틀만 어디에 이제 사라지거나 안 보이면 뭐 보이부에서 물어보고 이런 게 있는데 거의 2, 3주를 못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는 돌아가도 뭐라고 이 알리바이를 메꿀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. 예,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돌아가는구나. 내 운명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리는구나. 예,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. 예.
그 사람이 본인의 운명을 바꿔놨네요. 어디예요? 거기 지역은? 양강도 쪽 신파 그쪽에서 강을 건넜고요.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연길이잖아요. 근데 제가 있었던 거는 남방 지역이었습니다. 거기까지 이제 데리고 남방 내가 되게 더웠다고 그랬잖아요. 못 가게 남방 쪽으로 멀리 아, 데려갔어요. 네. 거기까지 못하게. 남방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수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? 그 제가 일어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. 예, 근데 뭘 한 거야? 깨려고 하면은 또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니 중국을 일어나 중단시킨 거잖아요. 지금. 그러니까 남방의 중심부는 아닌 것 같고 딱 경계 쪽까지 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갈 수 있게도 해주고 휴대폰도 줬고 어차피 갈수 있어. 못 간다. 아니 그럼 도대체 그분은 휴대폰 하나 달랑 두고 자꾸 어딜 간 거예요? 같이 있으면 제가 계속 데려다 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. 예 그분이 이제 옆에는 없고 뭐 전화하면 어디냐 그럼 뭐 홍콩이다 뭐 좀 일 좀 더 보고 가야 된다 뭐 그렇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예, 무마를 했습니다. 근데 저는 일단 오빠도 너무 걱정이 되고요. 예, 제가 이렇게 됨으로써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다 보니까 마음도 너무 불안하고 예,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 집에서 나와서 뭐 어디 역전 같은 데로 갔는데 그때가 올림픽 때라서 중국 올림픽 때라서 경찰들이 쫙 깔렸더라고요. 예, 너무 무서웠습니다. 나는 조용히 나왔으니까 붙잡히지 말고 조용히 들어가야 이 모든 걸 무마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. 저 경찰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말 한번 해볼까? 예, 그런 생각도 했어요. 근데 이 알리바이를 어떻게 메꿀 것이며 뭐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. 강변에서 뭐 어쩌다가 납치됐다고 할까? 아니면 그러면 이 사업에 시작된 거 뭐 금부터 시작해서 예, 오빠 이게 모두가 다 연루될 것이고 어쨌든 데려다 줄 때까지 조용히 있어야 하는구나. 여하튼 그 경찰들 보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눈도 못 마주치겠고 다시 또 들어왔다 또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를 한 몇 번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못 간 거죠. 겁이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서. 그때 이제 시점이 2008년 6월경 아니겠습니까? 그 유명한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때고 그때는 중국 공안이 치안에 엄청나게 신경을 쓸 때였습니다. 그래서 그때 바로 잡히면 그냥 곧바로 북송이 되던 시기였던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럴 텐데 거기 곳곳마다 다 검문을 할 거 아닙니까?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까딱 잘못하면 뭐 정치범 수용소로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자기 인생 나락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뭐 함부로 참 결심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. 예, 그 조선족 사장은 제 의사도 안 물어보고 예 저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 요리를 한 거잖아요. 예 근데 뭐 또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호적이 있어야 되니까 예 가짜 호적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됐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예, 한국에 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그 한국에 가는 방법도 되게 간단한 것처럼 얘기했어요.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냥 그렇고 따라가고 그러면 뭐 한 열흘이면 한국에 도착한다. 예 아주 간단하게 듣고 예, 실제로는 그 루트가 아니었고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래도 붙잡혀서 갈 수는 없다. 그래서 무조건 호적이 있어야 되겠다. 국적을 따야 되겠다. 그러면 한국 가야 되겠네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행에 오른 겁니다. 현재 이제 강 건너서부터 네,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? 한 달요? 한 달이요? 그래서 지희 씨가 그 탈북길에 오르게 됩니다. 브로커도 붙여줬어요, 그분이. 그렇죠. 브로커를 따라서 이 베트남,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까지 네. 태국에 있는 이민자 수용소에 대기를 하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무사히 타게 된 거예요. 한국으로 와서 국정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보세요. 아하. 학벌이 좋죠. 그러다가 아버지 영웅 이중용 그래. 집안이잖아요. 그리고 탈북할 동기가 없어요. 3주 동안 정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같이 들어간 동기들은 이제 다 하나원으로 갔는데요. 예, 저는 아버지 이제 이름 딱 되니까 오후에 자료를 쫙 다 뽑아가지고 왔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야, 너 아빠랑 다르게 생겼는데? 그러기도 하고 저 아버지 판박이에요. 예, 그렇기도 하고 똑같은 걸 계속 씌우고 예, 말투도 처음에는 안 믿기는지 엄청 위협적으로 무섭게도 얘기하고요. 막 일부러. 서럽고 아 이게 내가 왜 이 취급을 당해야 돼? 예,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나는 여기서 나갈 수가 있나?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느 날에 목소리가 좀 가볍고 좋아져가지고 국정원 직원이 와서 우리 요거만 하고 이제 나갑시다.
예, 그러는 거예요. 뭔가 했더니 이제 거짓말 탐지기고 예, 설명을 해주고 그런 질문들 쭉 하는데 나중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. 대남 연락소에서 맞아요. 예, 훈련을 받았습니까? 그래서 아니라고. 예,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과를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바보 아니면 이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인 한척이다. 능력인 한척이다. 정착하는데 그 마음의 정착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. 저는 와서 국정원도 그렇고, 예, 그 다음에 조선일보, 뭐 경찰 이런 쪽들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. 뭐 자문위원도 좋고, 뭐 작가도 좋고, 기자도 좋고,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, 하고 싶은 일 우리랑 같이 하자. 예.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얼굴이 공개되면 오빠가 예, 타격을 받잖아요. 행방불명자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제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. 일본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자. 예, 거기 가면 조용히 누구도 안 건드리겠지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된 겁니다. 친척들이 이제 해외 쪽에 좀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해서 저를 찾아서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저희 오빠는 동생이 죽었다라고 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.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쪽도 이제 중앙당 집 쪽인데 알고 보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예, 오라고 했대요, 오빠를. 오라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 집에 이제 뭐 사돈에 팔촌에 가진 남자들만 거기 다 모여 있더래요. 그래서 네가 거짓말해서 우리 동생 이제 인생을 다 망쳤다 이러면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얼굴이 딱 2배 되게 때렸대요. 예, 그 오빠가 거기서 맞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거길 뛰쳐 나온 거예요. 나와서 저희 그 집 주변에 그러니까 건설하던 이제 집이 있었답니다. 현장 그쪽에서 누가 소처럼 그렇게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대요. 근데 우리 이모는 딱 보니까 저희 오빠 목소리인 거예요. 근데 그때 그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세상에 그렇게 서럽게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. 오빠가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. 나는 잘 살았는데 내 동생이 이상한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짐을 다 안게 되고 예, 엉엉 울어서 오해죠 사실. 예,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 가서 지인분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. 그 얘기 듣고 몇 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.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동안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. 옆에 일본 사람이 안쓰러워서 티슈도 주고 뭐 하는데 계속 너무 나 이렇게 숨어 살다시피 했는데도 예,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도 왜 오빠는 이 지경이 돼야 되지? 결국은 오빠는 그분하고도 이혼을 하고 전선 만드는 평양시 안에 전선 만드는 공장에 가서 6년 동안 혁명화를 했어요. 계속 용광로 앞에서 일했대요. 그 아까운 인재를 데려다가 아무것도 간부 사업도 안 하고 6년 동안 용광로 앞에서 일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일하다가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니까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. 뒤어서 팔 한쪽이 딱딱하답니다. 여튼 그러니까 이제 진짜 더 이상 못 잊겠네요. 그냥 이제 뭐 제가 뭐 해도 그 사이에는 오빠를 가만두지 않고 뭐 그럴 바에는 이제 나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죠. 편집자가 없고